지난번에 좀 할만했어? 살짝 그런 게 조금 있지. 1학년은 아직 시험을 안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오늘 해야 될 거 거의 대부분은 활용이긴 합니다. 활용. 사실상 활용은 내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는 활용은 솔직히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긴 하거든. 네. 이제 아이들 활용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국어의 문제인 경우가 조금 많아서. 근데 이게 학년이 내려갈수록 좀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이렇게 말이 써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지라는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그래서 어려워하는 게 많아가지고 활용 문제들을 조금 유형별로 좀 오늘 정리를 할 겁니다. 뭐 지난번처럼 이 문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비슷한 애들끼리 좀 모아서 볼 거예요. 교재가 어제 와가지고 미리 풀어오지는 못했을 거라 그냥 오늘 조금 몇 개 풀면서 진행을 합시다. 2번 문제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좀 해볼 수 있을까? 2번?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정도의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몇 개일 것 같아요? 그치, 3번이겠지. 그러니까 요런 규칙 찾기 관련돼가지고 그냥 하나 좀 언급을 하고 싶어서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예시를 준단 말이야. 1-1에서도 아마 좀 봤을 거예요. 뭐 이런 그림으로 예시를 주거나 했던 것들, 지난번 시그니처 할 때도 어떤 그림을 주고 예시를 준 다음에 이거의 규칙을 토대로 뭔가 다른 걸 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다른 걸 해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리본을 그러면 이제 여기는 3겹으로 만들었던 걸 11겹으로 만들고 10번 커팅을 하면 몇 조각 되겠느냐, 이제 그거 얘기인데, 맞지? 몇 조각, 리본이 이제 몇 조각이 되겠느냐. 요렇게 있으면, 아, 나한테는 11겹 주고 10번 자를 거고 몇 조각 날 건지 구하라고 했으니 요 예시 통해서 아, 몇 겹일 때 몇 번 자르면 몇 조각 나오느냐 규칙 찾아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2번 접어갖고 3겹 만들었다 소리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대수라고 하는 거를 고등과정에서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수열이라는 거 배울 건데, 그냥 수열이라고 보면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규칙 찾아가지고 나온 그 규칙 갖고 식을 만들어라, 결국 그 얘기야. 그럼 한번 세보면 된다 요거지. 몇 조각이 났는가? 하나, 둘, 셋, 4조각 났어. 한 번 잘랐더니. 그러면 이쪽에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조각이 났고, 여기에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조각 났습니다. 자, 요걸 토대로 규칙을 찾아봐라, 요 얘기인 거라서 우리는 요거를 좀 그렇게 생각은 해야 돼. 아, 얘랑 어차피 같은 규칙이니까 예시를 줬겠지 라는 거를 믿음으로 가는 거야. 물론 다 일일이 뭐 4겹 만들어서 확인해보고 5컷 만들어서 잘라보고 뭐 6겹 만들어서 또 잘라보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겠지만,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 봤었을 때 이 예시들을 굳이 이유 없이 주는 예시들이 아니란 말이야. 이걸 써먹으라고 주는 예시니까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숫자들을 봤을 때 3씩 커진다는 건 알겠어요. 그치? 3씩 커진다는 거 알겠지? 그럼 그 3씩 커진다라고 하는 규칙을 먼저 세팅을 해. 요 숫자들 이대로 두지 말고, 아, 3씩 커지니까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럼 여기 3 곱하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또 3 곱하기 3. 3씩 커지니까 이렇게 커지겠지? 그 다음 뒤에 숫자는 맞추는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수열을 배우고 나면 초항을 맞춘다라고 해. 초항을 맞춘다라고 하는데, 이 초항이 뭐냐면, 초가 뭐냐면 첫 번째 거, 처음 나오는 거, 얘를 숫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규칙을 먼저 써. 이건 3 곱하기 1이지?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이야. 근데 그거 갖고는 좀 모자라잖아. 얼마 모자르는지를 채워주는 겁니다. 더하기 1 하면 딱 맞죠? 그지?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써주게 되면 이 경우에, 아, 리본이 몇 조각 나느냐? 자, 3n 더하기 1이다 라고 쓸 수 있다, 요겁니다. 이걸 하는 게 나중에 하게 될 수열이에요. 그럼 요 n이 붙는 게 뭐예요? 규칙 파트에 미지수가 붙는 거고, 한 번 잘랐을 때 3, 2번 잘랐을 때 6, 3번 잘랐을 때 9. 그리고 숫자 맞춰줘야 되니까 더하기 1 해주면 맞는다. 그럼 여기 부분이 규칙 부분이니까 우리는 뭐야, 여기에서도? 11겹짜리를 10번 자른다라고 하면 규칙은 11겹짜리니까 11개씩 커질 거야. 한 번씩 자를 때마다. 그러면 11 곱하기 n이 될 거라고. 자, 그럼 아까 말했듯이 초항을 맞춰주면 될 건데, 11겹짜리를 한 번 잘랐을 때 몇 조각이 되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한 조각 잘랐을 때 어떻게 돼? 좌우 번갈아 가면서 세게 되죠. 11겹짜리도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세게 되면 12개 나올 거라고. 맞지? 12개 나올 거거든. 그럼 거기다 더하기 1 해주면 내가 원하는 규칙 나오게 된다. 그럼 10번 자른다라고 했으니까 요 n이 11대일 거라서
110 더하기 1 하게 될 거고 111 이렇게 나오겠다 이 얘기지. 요렇고. 그리고 하나 얘기를 좀 해주면 저 수열에 관련된 이런 규칙성 찾기 관련된 문제는 이걸 본격적으로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서 다루는 건 우리가 나중에 할 대수에서 하기야 하겠지만 사실 수열은 규칙 찾는 거니까 막 이렇게 만드는 거 뭐 초항이 뭐니 이런 말을 몰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을 거야. 왜냐면 규칙 찾는 거니까 단순히 약간 퍼즐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초등이라고 못 낼 이유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좀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걸 막 수열이 이런 게 수열이야 막 이렇게 해갖고 들어본 적은 없겠지만 규칙 찾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주는 이거 힌트 그림 예시나 이런 것들이 괜히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규칙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데 적용해라라고 주는 거니까 의심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의심을 갖는 건 나중에 고등과정 할 때, 그때는 나한테 규칙을 줘도 거기 안에 또 함정이 들어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저걸 배우는 때니까 그런 거고, 아직 여러분은 저걸 직접 배우는 때가 아니잖아. 그러면 요 규칙을 믿어. 예외는 없을 겁니다. 아직 정식으로 배운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규칙 찾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 거고, 그 방정식 값을 대입해서 푸는 것들은 그냥 안 할까 싶어요. 5번 같은 거나 뭐 요런 거 5번, 8번 요런 거는 그냥 이제 문자식 세워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대입하고, 그래서 그것들은 뭐 정규에서도 충분히 하실 거니까 그것까지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원래 그 6번 문제 보면 이제 소금물 문제, 이제 농도 문제 이런 게 있는데, 농도 문제가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요새. 원래 그게 되게 핫한 주제였거든. 6번 하나는 해줄 거야. 6번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서 하나는 해줄 건데 학교에선 안 나와요. 그 농도가 왜 안 나오냐면, 그 우리가 배울 때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야. 10%의 소금물이 있다라고 하면 요만한 거에 10%의 소금물이 들어있어. 그럼 우리는 전제로 했던 게 뭐냐면, 이 10% 소금물이다라고 하면 소금이 이게 녹잖아. 녹아서 이렇게 퍼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뭘 깔고 했냐면, 여기에서 어디를 물을 이렇게 퍼내도, 이쪽에서 퍼내든 이쪽에서 퍼내든 어디에서 퍼내도 이 안에는 또 10%의 소금이 들어있다가 전제였거든. 그래서 요만큼 덜어냈으면 요만큼 안에, 이 물량 안에서의 10% 소금이 또 빠진다 이 얘기였어.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과학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요만큼 퍼냈다고 여기 안에 10%가 진짜 있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 미묘하게 좀 다르거든요. 소금이 이렇게 다 녹아서 섞여 있다라고 할지언정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나도 몰랐는데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대. 그래서 그 뒤로 이런 농도 관련된 거는 싹 다 빠졌다고 해가지고 굳이 많이 풀어보진 않을 겁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농도에 관련된 건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과학을 위해서라도 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 하나만 하고 소금물 문제는 다 이제 좀 패스를 할 겁니다. 자, 요렇게 보면 돼요. 9%의 소금물이 들어있는데 150g 들어있답니다. 150g. 자, 근데 여기에서 적당량의 소금물을 퍼냈대. 딱 이 케이스야. 이렇게 퍼낼 때 우리는 요 9%가 그대로 퍼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지. 근데 일단 그냥 퍼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그 퍼낸 양만큼의 물을 다시 넣었대요. 그럼 이 150g의 전체 양은 바뀌나 안 바뀌나? 퍼낸 것만큼 다시 넣었으니까 바뀌지는 않겠지. 바뀌지는 않겠지. 자, 그랬을 때 15% 소금물 300g이 들어있는데
요거랑 섞었대요. 섞었대. 내가 요 문제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섞었더니 뭐가 됐냐면 12%의 소금물이 됐답니다. 그럼 450g이겠죠, 정확히. 맞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9% 소금물에서 덜고 물을 더 탔으니까 9%가 아니게 됐겠지. 이제 물을 좀 더 탔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모르는 양일 거야. 모르는 농도일 거야. 근데 150은 마찬가지일 거고. 자, 요렇게 세팅이 됐을 때, 봐봐요. 요거를 굳이 그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얘는 농도가 얼마큼 변했니? 15%에서 12% 됐으면? 3% 내려갔지, 그치? 어쨌든 변화한 건 3%야. 여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농도를 모르니까 얼마큼 바뀌어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얘의 양이 비율이 얘의 양이 2고 얘의 양이 1이잖아. 그럼 요 바뀐 농도의 변화량이 얘가 지금 양이 여기 1 들어갔고 2 들어갔지. 그럼 농도가 1로 바뀐다고, 비율이. 그럼 얘는 6%만큼 올라왔을 거예요. 자, 요거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줄 건데, 따라서 여기가 6%였을 거다, 요 얘기야. 요거를 내가 그림으로 하나 보여주면, 자, 요렇게 표현을 좀 해볼 수 있을 건데, 자, 여기가 20% 위에를 10%로 할까? 여기를 10% 농도짜리를 하고, 여기를 20%짜리라고 해볼게. 그럼 정확히 똑같은 양을 반반 섞으면 농도가 어떻게 될까? 딱 평균 나오겠지, 그치? 평균 나오겠지. 15%가 나올 거야. 그죠? 요 둘의 평균 해가지고, 이거 비율을 똑같이 1 만큼 섞으면 딱 그 평균 15%가 나올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20%를 더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 농도가 진해지겠지, 그지? 10%짜리를 더 많이 타면 어떻게 될까? 묽어지겠지. 그러다가 이 비율이 왔다 갔다 할 건데 10%로 꽉 채우면 당연히 얘가 10 될 거고 20%로 꽉 채우면 당연히 여기가 20이 될 거야. 그치? 같은 양이라고 쳤을 때. 그 상태에서 요 비율 막대기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얘가 많아지면 농도가 올라가고 얘가 많아지면 농도가 묽어진단 말이야. 그치? 딱 15%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에 섞이는 양의 비율이 얘네 바뀌는 비율과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양이 많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더 진해져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그나마 적으니까 얘가 묽어지긴 할 텐데 얘가 많은 것보다 얘가 많으니까 좀 덜 묽어지는 거고. 맞죠? 요 15%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얘기인데 요 섞이는 양의 비율이 반대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 나한테 농도를 줬으면 농도를 가지고 또 농도의 반대도 가능하겠지. 만약에 이런 거야. 지금 적어가지고 해볼게. 10%짜리가 있고 20%짜리 섞을 거야. 양은 모르겠어. 양은 모르겠는데 섞었더니 12%가 됐대요. 그럼 얘 입장에선 8%가 바뀌었고 얘 입장에선 2%가 바뀌었지. 그러면 양이 얼마큼 섞인 거냐면 여기가 8대 2만큼 섞인 걸 거라고. 그러면 정리해보면 여기 4대 1만큼 섞였을 거고 내가 근데 12%짜리 섞었을 때 총 양이 500이었대. 얘네가 각각 얼마 섞였는지 물어본다라고 하면 얘가 400, 얘가 100만큼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알려주려고 일단은 한 거고요. 그래서 얘가 6% 바뀌어야 된다. 왜? 섞이는 양이 1대 2니까 얘가 1만큼 바뀌었으면 얘가 2만큼 바뀌어야 돼서 얘가 6%짜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건 처음 퍼낸 소금물의 양이 얼마냐 이건데 요 얘기지. 9%짜리 원래 150g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퍼내고 물을 섞었더니 6% 소금물 150g짜리가 됐다 요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물은 뭐 더 탄 거니까 상관없는데 소금이 바뀐 양만 보면 돼요. 9%, 150g짜리에 9% 소금 얼마 들어있을까 이거?
0.09 곱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13.5g 들어있었을 겁니다. 소금이 원래. 자, 그 다음에 6% 소금물 100g이면은 9g 들어있었을 거고.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바뀌는 동안 4.5g의 소금이 이제 없어졌다 요 얘기인데, 아까 퍼내고 물을 탔으니까 이 퍼낸 데에 4.5g이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요 문제 푸는 전제는 뭐야? 아까 퍼낸 소금물의 양도 9%다 요거지. 얼마를 퍼내야 되느냐 이거야. 얼마를 퍼내야지 그 안에 4.5g이 들어있겠느냐. 50g 퍼내면 되겠죠. 내가 50g을 소금물을 퍼냈으면 이 안에 0.09 곱해보면 4.5g 들어있었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뭐야? 50g 퍼내고 50g 물 타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퍼낸 소금물의 양이 50g이다 요건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요만큼 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그 논란이 생겨서 이제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금물 문제는 그냥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되게 이 활용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던 게 저 농도랑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 요거 얘기랑, 그 다음에 뭐 농도 관련된 얘기에서는 소금물도 있지만 뭐 합금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 합금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안 나올 거다라는 소리고, 그럼 거리, 속력, 시간 있고 일량에 관련된 얘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저거 뭐 할인율, 이자율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 있을 거고, 뭐 거리, 속력, 시간에서 트랙 도는 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게 할인율 퍼센트 자체가 지금 뭔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거는 요 두 가지인 거거든. 여기에 힘이 조금 더 실리겠지. 그럼 얘네가 빠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이 조금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것만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는 걸로 하고, 가보자. 그래서 그 거리, 속력, 시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차 얘기일 건데, 40번 한번 먼저 봐볼까요? 네, 기차 관련된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너무 대표적인 거라. 자,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인데 체크를 무조건 해야 될 게 이게 있어. 그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써 있을 겁니다. 여기도 써 있는데, 앞에 일정한 속력이라고 하는 말을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속력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기차가 뭐 어떤 속력으로 달렸다. 근데 다른 뭐 트럭이 그 트럭이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달렸다. 근데 어떤 기차가 트럭의 속력의 2배로 달렸다. 그래서 몇 초가 걸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있거든. 그럼 속력을 똑같이 맞추면 시간 2배로 걸리겠지.
그치? 자, 예를 들어 이런, 그러니까 요 문제 말고 어떤 트럭이 일정한 속력으로 어딜 통과하는데 뭐 30초가 걸렸대. 근데 기차가 어디를 통과하는데 트럭의 2배의 속력으로 지나서 뭐 10초가 걸렸대. 이런 말이 나오면 일정한 속력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속력을 맞춰주면 돼. 이 속력을 그럼 반으로 줄이면 몇 초 걸렸게? 20초 걸렸겠지. 이렇게 해서 속력을 맞춰놓고 풀면 똑같이 풀 수 있어. 지금 내가 하는 거랑. 자,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일정한 속력이란 말이 있어? 그러면 너무 고마워 하면서 하면 돼. 뭐냐면 기차가 길이 760짜리 터널에 진입해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라고 하면 기차의 길이만큼이 더해지는 거지, 그지? 기차의 길이만큼이 더해질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지나가는데 이게 40초가 걸린대.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50m 터널에 진입해서 50m 터널에 진입해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또 기차 길이만큼 가겠네. 이렇게 하는데 27초가 걸린대요. 자, 속력이 일정한데 요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40초 걸렸고 요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27초 걸렸어. 속력이 똑같으면 오래 걸린 만큼 더 많이 갔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한번 차이를 봐볼까? 어차피 기차 길이만큼 더 가는 건 똑같고, 그럼 요거의 차이 얼마큼 더 갔게? 260만큼 더 갔죠? 여기 260만큼 더 갔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더 걸렸지? 13초 더 걸렸어. 아, 그렇다는 건 뭔 말이야 이게? 1초에 얼마 간다고? 13초 더 걸렸더니 260m를 더 갔잖아. 네, 1초에 20m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럼 그 일정한 속력이 얼마인지 나는 알았죠?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아까 40초 갔다며. 이 40초, 얼마 간 거겠어? 800m 간 거겠지? 40초 동안. 맞지? 그러면 기차 길이가 얼마였을까? 40m인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기차 길이도 나왔어요. 이 기차가 X초 동안 Ym 이동한대. 이 1초 동안 20m 이동한다고? 자, 근데 우리한테 지금 이걸 가지고 함수를 쓰라고 하니까 X초 동안 Ym 이동한다라고 하면 Y는 몇 X일 건데 여기 몇 X일까? 20X지. 20X지. 20m, 초당 20m 구했으니까. 자, 그래, 이걸 만족하고 이 기차는 1분 동안이면 60초겠죠? 그치? 60초겠지? 60초 동안 몇 킬로 가니? 몇 킬로? 60초면 1200m일 건데 문제에서 낚이면 안 되는 게 비킬로미터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미터잖아요. 킬로미터로 하면 몇 킬로미터예요? 60초 동안? 1.2km 가는 겁니다. 60초 동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A, B, C를 구해줘야 될 건데, 자, B는 1.2인 거고, 킬로미터로 물어봤으니까, C가 아니고 A. 자, A는 얼마가 돼야 돼? 20이니까, 네, 이렇게 될 거고, 더해주면 그래서 21.2입니다. 5번 1220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왜? 자, 킬로미터로 바꿨으니까 단위 환산 해줘야 된다. 그 거속식 문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단위 맞추기예요. 단위 맞추기. 이거 일량 할 때도 똑같이 중요한 거라서 활용 문제에서 단위 맞추는 거는 무조건. 분속이면 분속, 킬로미터면 킬로미터 단위 맞춰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시그니처니까 요 밑에 과정이 요게 시그니처라서 더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까지가
원래 우리가 문제 풀 땐 보통 여기서 끝나죠. 그리고 x 기차 길이 구하면 보통 끝나는 건데 요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총 세 가지라고 보면 돼. 거리 속력 시간을 완벽하게 식을 세워서 푸는 것과, 아니면 일정한 속력이 있으니까 비례식을 세워서 푸는 것과, 아니면 요렇게 어차피 속력이 같으니까 이동거리가 속력에 비례할 테니까 얼마큼만 더 갔는지 보자, 요런 식으로 바로 해결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46번 보면, 자, 46번도 기차 문제예요. 자, 여기도 뭐라고 써 있느냐? 일정한 속력이라는 말 있죠. 일정한 속력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기차가 길이가 44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답니다. 아, 기차 길이만큼 더 가는데 이게 36초 걸린대. 자, 그 다음에 길이가 120m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6초 동안 기차가 보이지 않았대. 이거는 완전히 통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았대. 보이지 않았다는 거는 기차의 길이만큼을 빼줘야 되지. 요거까지는 아나? 자, 그럼 이게 6초래요. 근데 그럼 이번에는 아까는 기차 길이가 동일했으니까 진짜 순수하게 이동거리만 비교하면 됐는데 지금은 또 여긴 기차 길이만큼 빠진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 두 녀석을 한번 빼보자, 아니, 더해보자 라는 겁니다. 더해보자. 자, 잘 봐.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여기도 이동한 거리야. 어쨌든 여기도 이동한 거리야. 그치? 그럼 요 거리랑 요 거리를 합치면 총 이동한 시간이 나오잖아요. 네, 요렇게 한번 보자는 거지. 요 거리랑 요 거리 더하면 총 거리는 어떻게 돼? 560이 나오지. 그치? 560. 요 560에 해당하는 거리를 그러면 몇 초 걸렸다는 소리지? 42초 걸려서 갔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차의 길이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42초 동안 560m 간다. 그러면 얘는 1초당 얼마를 간다는 소리일까? (1초당으로) 조금 보기가 어려우면 일단 최대 공약수 약분되는 데까지만 해보자. 그럼 7로 나눠주면 일단 되나? 7로 나눠줘 보면 80m를 몇 초에 걸쳐서 가는 거지? 6초에 걸쳐서 가는 거죠. 80m를 6초에 걸쳐서. 아, 오케이. 여기에서 지금 더 안 나눠도 될 것 같은 게, 요 6초는 여기도 6초가 있어요. 6초 동안 얼마 갔다고? 80m 갔다고. 그럼 얘도 80일 거 아니야? 아, 그럼 기차 길이 x가 얼마여야 돼? 40m여야 된다는 소리지.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비교적 깔끔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일정한 속력이에요. 속력이 같을 때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가능하겠지? 그러고 나면 오늘 할 거에서 기차 문제는 더 없고, 거리 속력 시간 얘기들만 쭉 다시 더 해봅시다. 기차 문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거 해볼까? 원형 트랙 먼저 할까? 원형 트랙 먼저 해봅시다. 4번에
똑같이 거리 속력 시간 문제예요. 거리 속력 시간인데 이번 거는 이제 원형 트랙을 도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거속시지만 자, 요 원형 트랙을 굳이 분류를 하는 이유는 요거야. 원형 트랙이니까 이 한 바퀴의 거리가 어떻게 돼 있어? 정해져 있지, 그치? 거기 포인트야. 요 원형 트랙은 둘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레에 대한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본다라는 거고, 원형이기 때문에 돌면 결국 뭐야? 만난다지. 돌면 결국 만난다야. 그래서 원형 트랙을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A랑 B라는 사람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A랑 B라는 사람이 A가 이쪽으로 가면 B가 이쪽으로 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요 만난다라고 하는 말이 나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만났지. 우리가 만나려면 같은 세계선에 살아야 될까? 다른 세계선에 살아야 될까? 그치? 뭐 같은 세계선에 살아야겠죠? 그리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어야겠지. 그치? 우리가 시간은 똑같아.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깨어있는 건 맞는데 난 집에 있고 넌 여기 있으며 못 만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장소는 같은데 지금 제이가 뭐 여기 10시에 왔어? 근데 내가 막 여기 8시에 왔어? 장소는 같은데 시간이 달라. 그래도 어때? 못 만나는 거지. 그치? 만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좀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얘기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시간도 동일해야 되고 위치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난다란 한 단어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 원형 트랙에서 두 사람이 만났대. 어딘가에서. 여긴가에서 만났대. A랑 B가. 그렇다라는 말은 뭐야? A가 걸어온 거리와 B가 걸어온 거리를 합쳤을 때 둘레가 나와야 될 거고, A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과 B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또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그지?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역이용을 할 겁니다. 아, 오케이. 그럼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조금 꼬아서, 그러면 굳이 둘 다 움직일 필요 있어? 라는 얘기지. 둘 다 움직일 필요가 있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각자 와서 만났잖아. 그치? 근데 각자 이렇게 올 필요 있어? 한 명은 그냥 있고 한 명이 가면 되잖아. 만나는 시간은 동일하게 10시에 우리가 여기서 보기로 했으면 각자 와서 10시에 여기서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네 집으로 10시에 갈 수도 있잖아. 대신 어떻게 써? 우리가 각자 오면 조금 덜 움직여도 되지만 내가 거기까지 똑같은 시간에 도착하려고 가려면 더 빨리 가야지 되겠지.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둘 다 움직이지 말고 한 명만 가자 이거야. 한 명만. 한 명만. 대신 속도는 바꿔서. 왜냐면 만나는 시간은 동일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각자 가서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야, B는 움직이지 말고 그냥 너 여기 있어. 내가 갈게. 라고 하면 A는 얼마큼 더 빨리 가야 될까? B의 속력만큼을 더 빨리 가줘야
같은 시간에 만나겠죠. 원래 B가 움직이기로 했던 그 속력만큼을 A가 더 빨리 가야 같은 시간에 만나겠지, 그치?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A의 속력에다가 B의 속력을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 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속력이 빠른 애에서 속력이 느린 놈을 뺀 속력으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뭐 대신 마찬가지로 한 명만 움직이겠다 이거지. 둘 다 움직이지 말고. 자, 그럼 보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태수가 영수기보다 빠르대. 일단 요거 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태수가 영수기보다 빠르대요. 근데 운동장을 도는데 같은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한답니다. 그랬을 때 출발한 지 8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만난대요. 여기에서 같이 출발해가지고 태수랑 영숙이가 같이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태수가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이쯤에서 만나겠지. 이쯤에서 8분에 만난대. 자, 그럼 뭐야? 너 태수 그냥 가만히 있어 하고 영숙이가 혼자 뛰자 라고 하면 반대로 가야겠네. 아무래도 남자애가 뛰는 게 낫겠지? 반대로 하자. 영숙이도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태수의 속력과 영숙의 속력을 더했더니 영숙의 걷는 속력은 분당 55m라고 나와 있어요. 태수는 모르겠고요. 모르겠고. 자, 그러면 요렇게 보면 되지. 영숙이 너 가만히 있어. 나 혼자 갈게 했더니 그러면 속력을 어떻게 한다? 영숙이 속력만큼 태수가 더 빨리 달려야 되니까 요렇게 될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속력이 분당. 근데 요렇게 갔는데 얼마 걸렸대? 한 바퀴 도는데? 자, 만난다라고 하면 한 바퀴 도는 거겠지? 얘 이만큼 오고 얘 이만큼 와는 거 합치면 한 바퀴니까. 8분 걸렸대. 그럼 요 속력으로 몇 분 갔다는 거지? 8분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8분 해주게 되면 이게 둘레 한 바퀴가 나오겠죠. 그치? 속력, 그 다음에 시간이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면 30분 만에 만났는데 같은 방향. 태수가 더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태수의 속력에서 그럼 영숙의 속력을 빼주게 되면 이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영숙이 가만히 있어. 약간 그 속력일 텐데 이렇게 되면 30분 만에 만난대요. 자, 30분 만에 뭐라고? 한 바퀴 도는 거라고. 영숙이는 시작점에 가만히 있을 테니까 만나려면 결국 한 바퀴잖아. 그치? 그럼 이게 지금 요 속력으로 30분 간 거, 요 속력으로 8분 간 거, 어쨌든 둘 다 한 바퀴니까 거리가 같지? 네, 요렇게 써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기호 본 적 있니? X라고 쓸까? 저거 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력. 물리 하면 이제 쓸 텐데 X라고 할까? 네, 이렇게. 그러면 440이 뭐다? 자, 30x에 마이너스 요거 얼마? 자, 이렇게 되겠지. 1650. 자, 그럼 계산하시면
22x가 자 뭐랑 같냐? 2090과 같다 될 거고, 요거 숫자가 좀 그렇긴 한데 약분이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요거 11x에 요거 2로 나눠주면 1045인데 요거 약분 되게 안 되게? 얼마? 95 나오겠죠. 그래서 x가 95다. 근데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였지? 태수의 속력이니까, 태수의 속력. 지금 자, 단위 맞추는 거 해야 된다 했어. 내가 이거 그냥 더했잖아. 그냥 더했다는 건 뭐야? 속력 똑같이 잡은 거야. 분속으로. 자, 그래서 얘는 95m다. 분당. 요 얘기가 되는 거지. 영수기가 분속으로 주어져 있었으니까 태수도 분속. 그리고 또 원형 트랙이 아니네. 원형 트랙은 여기서 끝이네. 그냥 거속시구나. 자, 20번 봐볼까? 원형 트랙 다른 얘기는 아마 다음 시간에 50번 뒤쪽에 이제 있을 거고. 자, 20번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거속시예요. 원형 트랙은 아니긴 하지만. 자, 민호와 은서가 서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민호가 집에서 서점까지 시속 4km로 걸어가면 약속 시간보다 7분 늦게 도착하고, 시속 12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약속 시간보다 8분 빠르게 도착한다. 자, 지금 나한테 무슨 정보가 주어져 있냐면 속력이 주어져 있고요. 거리는 몰라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나한테 주어져 있을 거 아닐까? 시간 정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 이 문제가 약간 그런 특징이지. 시간 정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요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약속 시간. 자, 약속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만나기로 정한 시간이야. 그치? 맞지? 그러면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얼만큼 더 걸리는지, 얼만큼 적게 걸리는지를 지금 나한테 알려줬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요걸 좀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거리는 몰라요? 그럼 이 일정한 거리를 내가 4로 걸어가면, 얘가 4로 걸어가면 약속 시간보다 7분 늦게 도착한대. 그럼 약속 시간은, 이거 지금 뭐 한 거야? 거리를 속력으로 나눴으니까. 이거 걸린 시간이지. 걸린 시간. 걸린 시간인데 약속 시간보다 이렇게 가면 7분 늦게 도착한대. 그럼 여기에서 뭐? 7분을 빼주면 약속 시간이랑 같아지겠나?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단위 맞춰야 된다 했는데 요 4는 분속이야, 시속이야, 초속이야? 시속이죠. 속력이 시속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7분도 그냥 7 쓰면 안 되고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속력에다가 맞추는 게 편해요. 속력이 시속이니까 시간으로 표현해주면 되고,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서 12의 속력으로 간대. 시속 12의 속력으로. 자, 그럼 약속 시간보다 8분 빠르게 도착한대. 요것도 시간인데, 요 시간이 약속 시간보다 8분 빠르다는 거는 여기다가 8분 더해주면 약속 시간이 된다는 소린가? 그죠? 이 둘이 뭐예요? 같아야지 같은 약속 시간을 기준으로 잡은 거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요거 걸린 시간에서 요 7분 뺀 거랑 요거 걸린 시간에서 8분 더해준 게 같은 뭐 10시면 10시.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9시에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해야 되면 1시간. 필요한 거 1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동일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같다라고 놓고 해결을 하면 될 거고, 뭐 번거로우니까 그냥 양쪽에 60 그냥 바로 곱해도 되겠지? 바로 양쪽에 등호 있으니까 60 곱해서 분모 그냥 해결해 버리시면 이쪽은 15x일 거고요. 마이너스 7이 5x에 더하기 8이다 이렇게 될 거라서 자 10x가 15다 라고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요 x가 뭐야? 약속 시간 그 약속 지점 서점까지 거리를 내가 x로 잡은 거니 거기까지 거리 몇 킬로다? 2.5킬로다. 아니 1.5 무슨 소리야? 네, 그러니까 2분의 3이니까 1.5kg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음. 16번이랑 저게 비슷한 문제거든. 16번이랑 어디 갔니? 16번이랑 응? 16번이랑 19번이 요게 좀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19번을 해볼까? 16번을 해볼까? 19번을 일단은 먼저 좀 해보는 걸로 하고 16번은 한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뭐 풀어볼까? 십구 번이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반환점이 있어가지고 반환점 이야기가. 그거 하나 하고 좀 쉬었다가